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입니다. 지난 109강까지 이 뉴스 앵커, 그리고 아나운서 업무, 그리고 아나운서의 선발 과정,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10강부터는, 방송기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거로 취재기자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은 책에서 다룰 내용은 방송기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그 방송기자의, 이 업무와 또 하는 일, 그리고 또 입사의 팁,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한 세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자의 취재 업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두 사람 다 기자예요. 이 사람도 박성호 기자라는 기자랑, 여기 김현경 기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 기자였고, 요 분은 이 김현경 기자는 원래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였다가, 북한 전문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어요.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알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나는 아나운서보다 북한 전문 기자가 되자. 그래서 북한 전문 기자예요. 김현경 아나운서. 그래서 북한에 무슨 남북 회담을 한다든가, 하노이 회담을 한다든가, 싱가포르 회담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항상 이분이 가요. 그래서 통일문제연구소, 방송사 내 그런 거에 소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아나운서에서 특이하게 기자로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이렇게 회담을 했었죠. 거기에 현장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북한 전문 기자니까, 이 박성호 앵커, 이 사람도 기자인데,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에,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자의 정의와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자의 정의.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 스포츠, 정치, 문화, 생활인데, 오타 나왔네요. 생활 정보, 외국의 사건, 사고 등을 기사화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의 종류를 볼까요? 신문기자, 방송기자, 잡지기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은 일종의, 이게 방송도 되고, 신문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기자의 종류가 돼 있다. 그래서 방송, 신문 기자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국제, 스포츠 등의 소속인데, 요 스포츠는 약간, 회사에서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스포츠는 우리가 신속을 요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바깥으로 약간 빠져있어. 스포츠국으로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스포츠는 별도로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뽑을 때 요즘에는 이 취재 기자랑 스포츠 기자랑 별도로 뽑아요. 과거에는 같이 뽑아가지고 스포츠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도로 뽑아가지고 스포츠는 스포츠만 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재미나는 게 스포츠 기자가 해외 출장은 제일 많아요. 왜냐면은 해외 스포츠 선수들이 해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해외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그러면 유현진, 요즘에는 김광현이도 나가 있고 또 최지망이도 있고 추지도 있고 추지는 이제 끝났지만 그리고 이쪽에 유럽에 보면 손흥민, 황희찬,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일 많은 게 해외 출장이 많은 게 스포츠예요. 이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데는 잘 못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제도 어려워져가지고 못 나가고 그러는데 스포츠는 좀 별도로 좀 움직이고 있다. 회사마다. 방송기자 주로 현장에서 영상과 함께 취재한다. 왜냐면 현장에 안 나가면 영상을 얻을 수 없어요. 방송은 무조건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나가서 찍어야 돼요. 뭔가 찍어야 돼요. 그냥 말로 갖고는 안 돼. 글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현장에서 주로 신문기자는 현장 또는 데스크에 취재를 하게 돼요. 데스크 앉아가지고 이제 현장보다는 신문은 활자로 나가고 사진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스크에 앉아서 이렇게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데스크에 앉아서
좀 더 쉽게 취재를 하려면 남이 한 걸 베끼죠. 베껴가지고, 관계자에 의하면, 소식통에 의하면, 무슨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리고 무슨 법에 해당된다 그러면 무슨 법조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몇 명이에요. 변호사, 이런 사람.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쓴 것처럼 하고 이런 거였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취재 안 하고, 남의 거 갖다 쓰는 것 같다고, 이런 거 많이 쓰죠. 기레기. 기자 쓰레기.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막 써요. 갖다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죠. 이렇게 따와서 자기 거 와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주로 여기도 기자도 현장 가서 떼야 돼. 현장 보고 자기가 느끼고 해야 되는데, 나가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안 가고 그냥 남이 한 거 쓱 갖다가. 그래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거. 이거 다 남이 거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자의 기본 내용 정리해 볼게요. 기자의 남자 비율은 8대2 정도. 남자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여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유창한 언변과 대화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자는 말을 잘해야 되죠. 뭔가 인터뷰를 하든 말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대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자 작성에 필요한 장문 실력이 있어야 돼. 결국 기자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기자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사회부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정치, 사회 얘기 많이 있는데 결국 사회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경찰 출입 기자. 사건 사고가 제일 많잖아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부터, 뺑소니 사고, 강도, 살인, 기타,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경찰서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내들이 오면은 이런 데 가죠. 그러면 시경, 이런 말 있어. 시경 캡? 이런 말 있어. 시경 대장 아래 이렇게 그 막내들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동대문 경찰서 무슨 어디 경찰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해서, 기사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서 몇 년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 정치부, 이런 문화부로 막 옮기고 그러죠. 2019년도 기자의 수는 약 22,000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그래서, 방송기자는 약 4,2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50%? 20% 정도 되는 거죠. 전체 기자 수에.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지상파의 기자는 정체되고 종편방송의 기자는 증가한다. 이게 지상파는 이제 어려우니까, 점점점 잘 안 뽑고, 좀 소수만 뽑고 그러는데, 이제 종편방송들은 이제 조금, 기자를 많이 뽑죠. 전체적으로는 연간 1%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200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200명 정도. 다 합해서. 그러니까 많이 뽑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가는 수에 비해서 이렇게 지상파는 많이 이제 정례식 하는 데 비해서 좀밖에 안 뽑고 종편에다가 이런 데서 많이 뽑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기자를 뽑는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랑 비슷한데 결국은 뭘 하냐면은 요거 중요하죠. 사회전쟁 관찰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이게 중요해요. 권력을 감시하는 비판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쓸 때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랑 권력을 감시하는 거로 인해가지고 약간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 빼자. 책을 쓸 때 나는 껴야 된다. 권력을 당연히 기자가 입법, 행정, 사법, 이런 데에 잘못하고 있는 걸 감시해야지 이런 데서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런 거 넣어야 된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득을 잘해가지고 넣는데 이런 거를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으면은 거기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를 꼬집어서 잘하게끔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일을 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기자다. 요 내용은 아까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새로운 뉴스, 특종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를 해죠. 기자가 특종이 없으면은 기자가 그냥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종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달에 한 건이라도, 1년에 한 건이라도. 그래서 무슨 탐사보도 이런 걸 하려면 탐사보도를 해야 되죠. 특종은 뭐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걸려죠. 한 달, 2달 걸려가지고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특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 안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도 하면서 특종을 하는 그런 거가 필요하죠. 또 자신만의 취재원을 그러니까 특종을 하려면 취재원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취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재원은 또 보호해야 되죠. 보호. 중요하죠. 이게. 취재원을 갖다 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재원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기자 업무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데스크로부터 취재 아이템을 선정 또는 배정을 받아요. 야, 뭐, 이번에는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래서 날씨를 배정받으면 날씨에 대한 거를 갖다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사전에 뉴스 아이템을 아웃라인을 구상해. 사전 취재를 해봐. 날씨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따뜻했는데 갑자기 그 온도가 뭐 5도가 내려갔다. 왜 그런지. 그래서 기상청에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및 본 취재를 해야 되고, 뉴스 내용을 카메라 기자와 함께 인터뷰와 영상을 촬영해야 돼. 카메라 기자와 함께 해서 무조건 TV는 그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와 함께 인터뷰 촬영해야 돼요. 그래서 뭐 추워진 사람들의 옷차림을 한다든가. 영상이 부족할 곳은 자료 화면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TV 뉴스 보면은 뭐 자료 화면 나오죠. 자료 화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우리 자료 화면이 없어. 그러면 KBS, SBS, YTN 이런 데에서 자료를 갖다가 쓰기도 해요. 가급적 우리 자료를 써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쓴다. 데스크에서 취재 내용을 2중, 3중으로 검증을 해요. 보고 보통 한 2분 내외인데 다시 한번 봐.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자료 화면 잘못 쓰면은 엉뚱한 자료 나가면 큰일 나죠. 그러면 경위서 쓰고 그러죠. 검증을 해요. 데스크에서.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기사가 완성되면은 편집을 해. CG, 녹음, 보충 촬영. CG 같은 걸 해야 이게 일종의 뭐 포장하는 거죠. 녹음도 포장하고 보충 촬영도 해서 완성도 있는 그 작품을 만드는 거죠. 완성된 작품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기자의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신문과 시사 주간지 이게 중요해. 나중에 입사 시험에도 보면은 이 시사 주간지를 보고 공부했던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시사 주간지. 그래서 다방면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 기자는 이런 호기심이 없으면 기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자가 호기심이 많아야죠.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궁금증. 그리고 사회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비판적인 사고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비판적으로, 저거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이면은 뭘까?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면이 결국은 이제 통찰력이죠. 그럼 비판적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다양하게 공부해. 이런 비판적인 글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런 글을 많이 봐야, 정확한 글쓰기라든가 그 특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의외의 정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기자들의 역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식강 이 내용은 이렇게 방송 기자의 이 필요 역량 이렇게를 살펴봤습니다. 111강은 그 기자에 대한 뒷부분과 그리고 이 기자의 입사 팁을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